역시나 빈말이었던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긴 했어.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 본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뭐 저희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흐뭇하고 즐겁긴 하죠.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통합당이 버림받은 거죠. 통합당의 그 여전히 오만한테도 6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갑니다. 얼마나 주체적이고 시민의식이 높은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영역을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불공정이고, 이 부당이득 불로소득의 핵심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2년 후에는 대선이 아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말이죠. 전에 이제 대선 경선 때도 느낀 건데요. 거기 미련을 갖다가 망한다는 걸 제가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실력과 실적,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시민이가 향후 대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양강구도로 형성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대권 경쟁의 양강구도를 설명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 능력을 평가를 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유시민의 이 발언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대권 후보의 양강구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실적이라든가 결과물로 승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1964년생으로 2020년 현재 55세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952년생으로 올해 67세라고 해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년 후면 69세야. 70세에 즈음 해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는 2년 후면 57세가 되죠. 57세에 어찌 보면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는 비교적 젊은 대통령에 도전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이 될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될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향후 10년간은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인물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이 진행이 되려면은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야. 실질적으로 도민들, 국민들과의 접촉선상에서 보다 많은 일을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재명 도지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뭐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언론 스포트라이트에서 보다 정치적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정책은 이재명 도지사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가 국회의원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가가 되면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공익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깜냥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가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가가 되려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남은 2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다 더 피부에 더 와닿는 법안을 상정한다든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어떤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양강구도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참으로 흥미로운 대권 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의 평가대로 저는 양강구도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항상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뭐였냐면요, 첫째는 재난기본소득처럼 국민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너무 이런 파격적인 주장, 이것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까, 어느 정도로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국토기본세입니다. 국토기본세. 이 주장이 2년 전, 3년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을 때 이게 사회주의 정책 발언이다, 이런 맹비난이 있었죠. 국민기본소득이라는 이 아젠다 발언도 2년 전, 3년 전에 했을 때는 전혀 씨알림도 먹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시대가 정치가를 만들고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개념, 국민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평범한 일상 용어처럼 국민들에게 다가왔다는 말이죠. 나머지 하나, 국토기본세금. 이것은 세금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토지라든가 어떤 부동산을 구축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항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차기 대선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국민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국토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국토기본소득 재원을 만드는 것, 이 논리 구조를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국토 보유세 개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대다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50%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정말로 이재명의 설명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다음 대권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경쟁 구도를 구성하면서 가장 힘들게 맞닥뜨려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진 국민기본소득 개념이 국민들이 이해했듯이 이재명 도지사의 설명에 따라서 국토보유세를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2년 남은 이 대선 가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또 한 번 거쳐야 될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을 꺾으면 좋은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양대 정책이 국민기본소득하고 국토보유세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국민기본소득을 주려면 국토보유세를 실시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양수에 바뀌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한쪽만 주장하고 한쪽을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매우 혁신적인 제도이고 주장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물론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정책적인 실행에서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를 이해하고 진지한 의도,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보유세도 물론 국토가 없거나 부동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그 절반의 사람들이 여기에 순순히 동의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리 구성이라든가 확실한 국민 설득 방안을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쓰레기 정당이 망조가 들이고 오만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있을 대권에 대해서는 자신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민주당의 이런 압승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좋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 민주당을 대신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좀 나타낸 것 같고, 향후 2년 후에 있을 대권에 대한 의지도 충분히 표현을 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염색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하실 바에.